2024년 11월 5일 이정훈입니다. 명태균에 의한 명태군을 위한 명태균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는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죠.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던지는 말을 갖고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보 인사, 좌파 인사들이 상당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공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공세가 성공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은 어떤 처지가 될까요? 왜 이재명과 좌파 세력은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 공격을 할까요? 네, 그 뒤에는 이재명의 처절한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 50명이 시국선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문과의 이도흠 교수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퇴진 시국선언,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퇴진 선언, 그렇게 참여했던 교수들한테 이메일을 보내 50명을 모아서 시국선언을 했답니다. 지금 교수들 시국선언은요, 처음 나온 거는 10월 28일 가천대학교 교수노조가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30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회가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 정권의 소환이다 라면서 시국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31일 외국어대학 교수 73명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는 시국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한양대 교수들 50명의 시국선언이 나온 겁니다. 시국선언에서 뭘 담고 있나? 윤석열을 물러나라.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뭘로 물러나라? 이게 늘 궁금하죠. 한양대 교수들 이도흠 교수가 주도했다는 걸 읽어보니까 윤석열 정권을 맞아서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사의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처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글쎄, 이 이도흠 교수가 주도한 이 선언 내용이 맞느냐? 우선은 지금 거시경제는 지표가 좋습니다. 거시경제는 무역 흑자도 들어왔고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우리는 좀 빠져나오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쭉 개개인한테 퍼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했다. 민주주의가 쇠퇴했으면은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국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쇠퇴했다는 건 이건 무리한 주장이고 경제가 나빠졌다. 글쎄, 나빠진 상태에서 반등 조짐은 보이고 있죠. 외교와 안보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노동은 어떻게 보느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노동을 보게 되면 현재 노사정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친노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국민의 보건과 복지 문제, 복지는 논할 필요가 없고 의료개혁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안전, 환경? 이건 별 문제 없잖아요. 이태원 사고 얘기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이 치명적으로 위기에 빠졌다 하기에는 좀 무리죠. 그래서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이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단은 반민족, 반민주, 반노동, 강성 신자유주의 검찰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으로서 올바르게 실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식인이 반민족, 반민주, 반노동 이렇게 한다는 건데 지식인이면 무조건 친노조여야 되나? 지식인이면 무조건 민족주의여야 되나? 그리고 내가 누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화정을 할 때 로마에서도 딕타토르를 인정했습니다. 국가의 위기시는 독재관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반민주, 반독재는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가는 것이
이건 자기 정치적 선택인데 이게 비난할 거가 되나? 그러면 이도움 교수들이 주장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윤석열 하야하라고 주장하면은 사실은 저는 콧방귀를 끼고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하면 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북한을 압박하는 게 당연하지. 북핵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는 교수들이 떠드는 거는 저는 거의 쓰레기라고 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위협하고 하는 거에서 입도 뻥긋 안 하면서 이런 소리 하는 거는 공정하지가 않죠. 한미일 군사동맹, 동맹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럼 북러의 군사동맹도 봐야 되죠. 이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하는 북한에 대해서 언급 없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겠다는 거만 비난하면은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이죠. 등등입니다. 이걸 갖고 윤석열 퇴진하라 라고 주장하면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민주당에서도 마누라 빚기 비리 덮기 위해서 남우전쟁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떠들면은 선동은 되지만 뭐가 내용이 없잖아요. 응? 우크라이나에 창건당 가는 걸 파병이라고 시비를 걸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동해서 옛날 광우병 때처럼 가짜 뉴스를 갖고 선동이 먹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보면은 이게 무슨 하야 사유냐? 딱 부러지게 탄핵할 거 꺼내봐. 이거 못 꺼내면은 기자를 거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선언문들은 쓰레기통 버리죠. 기사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대학 교수들 것도 별로 볼 게 없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명태균 씨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지금 범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재명처럼 사법 처리를 당할 처지죠. 그런 사람이 내놓는 것들이 팩트라고 본다.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가 아주 격렬하게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그런 사람이 비난하는 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무리죠. 감정이 매우 섞인 거죠.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거를 100% 사실로 뉘앙스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건 무리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계속 선동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뭔가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상태에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정위인가? 줄이면 사정위. 그런데 민주당에는 이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검독위가 있어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독재를 한다면서 검독위를 만들었는데 또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사정의를 만들었어. 근데 이 위원들이 서로 겹쳐요. 이 두 가지 위원회를 갖고 이재명 방탄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격을 막 퍼붓는데 뭘로 하나 들여다보니까 선전선동 그럴듯한 건 있는데 한 방 확 찍어내는 팩트가 없어. 그냥 막 명태균 갖고 떠들고 떠들어. 도이치모터스니 뭐니 그러고 하는데 검찰이 이제 그걸 무혐의 처분한 건 내가 알겠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팩트를 하나 내놓으라고. 그게 있어야 기자들이 움직이면서 기사를 제대로 써줄 거 아니에요. 그냥 편드는 기자라면 그냥 전달하겠지만 팩트를 쭉 보는 사람들은 뭐야? 뭘 가지고 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네. 쓰레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검독위에다가 사정위를 만들어서 이제 어찌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겠다는데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윤석열을 지금 막 공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7일날 기자회견 한다니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이재명 재판이 1심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유죄가 안 나오거나 유죄가 나와도 그로 인해서 이재명이 불편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난리, 즉 명태균을 내세워서 쇼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일부 교수들도 마구 떠드는데 그 사람들은 뭐야? 동원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명태균이 떠드는 거나 자기 살려고 이재명 대표가 사정이나 검독이 만들어
자꾸 위원회 자꾸 만들어. 이 좌파들이 보면 무슨 연대 만드는데 뭐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뭐. 잘 안 통할 겁니다. 반면 이제 윤 대통령은 오늘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서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4대 개혁을 계속 밀어붙이겠다. 지금 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뭐 윤 대통령이 강하게 나간다고 우리 사법부가 눈치를 봐서 이재명한테 더 많은 형량을 때리거나 뭐 그건 아니겠지만 지금 민주당하고 좌파들이 막 하는 게 굉장히 시끄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솜방망이야. 그냥 눈을 콱 찌르는 팩트가 나와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명태균이 아닌 뭐 더 확실한 증거 없나? 근데 그거는 뭐 윤 대통령도 보는 것 같은데 이제 맞받아 치면 지금 문제는 이재명 씨 유죄는 만약 나온다는 건 팩트란 말이에요. 검찰이 떠들고 뭐가 떠들고 판사들이 판단해서 유죄로 나오면 이거 빼박도 못하잖아.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면 같이 사라질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 대통령의 어퍼컷 세러머니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그런 거 국민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발차기를 하던데 항상 뒤따라가더라고. 그 위성 같은 존재야. 뭐 반발을 해서 그렇지 위성 같은 존재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워낙 약점이 많고 이런 사람 대통령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과 같이 이재명을 날리고 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람이니까 포스트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많을 겁니다. 이재명은 그것도 극복하려면 이번에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되는데 하야를 안 하면 나 탄핵해봐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개헌 너희 떠드는데 개헌하자 이렇게 개헌하자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버티면 이재명은 어쩔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좀 제대로 찍어봐라. 제대로 찍어내봐라. 못 찍어내면은 세상은 또 돌고 돌아서 공수가 교대되면 그때 이재명은 이 사법 1심 판결이란 찍어내기를 어떻게 막을래? 못 막으면 당신도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공 싸움에서 맷집 싸움에서 과연 이재명은 윤석열을 이길까?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지난 대선에서 그런 조건에서 선거를 했죠. 이재명은 졌습니다. 근데 2024년 벌어지는 윤이 대결에서 이재명은 윤석열을 이길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는 건 인정하지만 이재명한테 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길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교대가 돼서 거꾸로 이재명이 수비를 할 때 이재명은 어떠한 처지가 될지. 그것이 궁금하다. 오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